안녕하세요. 어제 속보가 하나 떴어요. 오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거든요. 네. 일단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긴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거 요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했죠. 예. 근데 이게 본인이 탄핵을 당하면서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입장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그렇게 그 권한대행이 탄핵이 될 정도로 시끄러웠던 사안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애초에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를 사안이다. 그렇게 예. 뒤집어놨던 거에 대해서 최소 사과는 해야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냥 임명해 버리고 가는 것.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권한대행이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수 있죠. 해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건 이미 전례가 있어요. 2016, 17년에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예.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비공식적으로요. 예. 비공식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법제처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 등등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예. 여야 합의로 그건 지명 그래서 저장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내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관례 이미 유권 해석을 받았고 여야가 합의했던 관례를 따라야지 본인이 이런 식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건 월권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죠. 의원님, 이 어쨌든 뭐 확인된 판례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인 유권 해석과 전례는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나름대로 그리고 법률 검토도 했을 밑에 있는 거고. 참모들이 다 보고했을 겁니다. 예. 2017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지명을 이렇게 한 이유.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공식적으로는 뭐 헌재 공백을 60일 동안 공백을 막는다 이렇게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그럼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마은혁 그 재판관 3명 임명 안 할 때는 공백이 없었습니까? 예. 3명 임명하지 않을 때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백이 괜찮았고 이젠 공백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핑계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일단 첫 번째 보수 쪽의 의도로 보면 예. 이참에 후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니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좀 진보 성향일 거 아니냐. 예. 요참에 알박기를 하자. 알박기. 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알박기를 하자. 이런 예.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한 걸 보니 지명한 예. 걸 보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을 받은 거 아니냐. 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예. 한덕수 총리의 평소의 성정이나 스타일상 이런 예. 무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무리를 하는 것은 예. 이거는 뭔가 압력이나 뭔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압력을 받고서도 평소 같으면 아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예. 것은 이 사람 대통령 욕심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오. 하는 예. 여러 가지의 추측을 가능케 하는 행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의원님.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요. 사실은 지명 자체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건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을 이렇게 더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논란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이 양반 이게 정말 법제처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예.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건 전 자질 부족의 자격 미달이라고 봐요. 그 안 되는 의원님 보시는 이유는 뭐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서 전 대통령이군요. 네.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번에 저 안가 회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죠.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예. 그러니까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는 상관없는데 예. 명백히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이 캠프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친인척 변호도 했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 변호도 하셨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했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해석들이 예. 아주 편파적이고 나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 아니라고 밝혀진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판단력, 법의 해석력으로 예.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겠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자격 미달이다.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최고 법원의 재판관을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사람을 갖다가 박아놓는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란의 주범이고 예. 이제 사법 단죄를 받을 사람의 이 오랜 친구가 예.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주 무관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최근까지도 너무 가깝게 지냈고 사실상 안가해동하면서 예. 내란에 여러 가지 가담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굳이 예. 이 시점에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지명해야 되겠냐. 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이 있지 저는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 출마 생각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좀 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덕수 대망론 뭐 국민의힘 몇몇 중진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니 근데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죠. 이해하면 이런 거죠. 네. 지금 열 몇 명의 잠룡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용급은 4명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슨 그런 급인데 예. 어쨌든 경선이 불가피한데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정책 기반이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한 분 믿고 나오면 대통령이 된답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안 시켜주고 예. 추대하겠다고 해도 고민할 말까 한데 아.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예. 어느 부대물로 경선에 참여해라. 예. 아, 그걸 누가 합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심하고 의혹제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 시작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서면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로 한덕수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관 결혼으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그리고 통상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한덕수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목 재판관 지명이란 적극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이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스스로 탄핵의 매를 벌고 있다는 등 한 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부가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린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4월 18일 공석이 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면서 하루빨리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마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잘못된 결정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2차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에 따른 겁니다. 중립적인 이미지와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대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바깥에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지금 한덕수 총리를 모시자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총의를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모으자 이런 겁니다. 한 대행의 출마론이 점점 확산하면서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이길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을 보수 진영의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출마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현안을 챙기느라 바쁘다면서 출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